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강횡단 신설 교량에 대해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심을 흐르는 금강은 도시의 허파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물줄기는 동시에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물리적 장벽이기도 합니다. 2026년 현재 세종시는 인구 40만 시대를 바라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지만 도심의 한복판 햇무리교는 매일 아침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왜 우리는 또다시 금강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단순히 차가 막히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 다리는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관문이자 세종의 강남인 삼생활권을 국가 중추 기능과 직접 연결하는 행정의 혈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종시의 마지막 퍼즐, 금강횡단, 신설 교량의 개요부터 수혜 지역과 투자 전략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강 교량의 내력과 신설 교량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교량의 역사는 도시 건설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1세대 교량인 금남교가 도시의 기초를 닦았다면 2세대 한두리교는 세종의 첫 랜드마크로서 화려한 디자인을 뽐냈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의 핵심인 아람찬교, 보행 중심의 이응다리까지 금강 위에는 저마다의 철학을 담은 7개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설계 당시 예측했던 교통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삼생활권과 정부 청사를 잇는 햇무리교는 왕복 4차로의 좁은 폭에도 불구하고 설계 당시 예측했던 3만 7천 대를 훌쩍 넘어 현재는 하루 5만 5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설계 용량의 140%를 초과한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상징성까지 담아낸 8번째 교량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다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될 교량은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운명적 관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 다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S-1 생활권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 교통량은 현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관련 교통량은 하루에 약 2만 대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5만 5천 대에서 국회 유입으로 2만 대가 늘어나면 약 7만 5천에서 8만 대가 됩니다. 신설 교량이 없다면 햇무리교는 24시간 내내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 햇무리교만으로는 국회로 향하는 수천 명의 보좌진, 공무원, 기자단, 민원인의 행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설되는 교량은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 1호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삼생활권이 국회와 한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완공되면 삼생활권 시청 인근에서 국회 정문까지는 차로 단 3분 거리, 그동안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저평가되었던 삼생활권 주거지는 이제 국회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사 개요와 현황입니다. 행복청은 2025년 9월 8번째 금강횡단 교량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햇무리교와 이응다리 사이로 세종수목원과 국책연구단지를 연결합니다. 교량 규모는 총 연장 약 800m에서 1km로 폭 25에서 30m, 왕복 4에서 6차로입니다. 남측의 국책연구원 1호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한누리대로와 연결되는 스마트 교차로를 신설합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 및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규모로 예상합니다. 추진 일정은 2026년 환경 및 교통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기본 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되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현재 햇무리교의 일일 교통량은 약 5만 대를 상회하며 신설 교량 완공 시 이를 30%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통로를 넘어 세종의 명품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두리교의 웅장함과 이응다리의 미학을 결합한 행정수도 세종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채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 하나가 부동산 가치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서울과 수도권의 사례에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과 반포대교입니다. 70년대 반포대교와 잠수교의 건설은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성이 강화되자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은
대한민국 최고가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미사대교와 미사강변도시입니다. 미사대교 개통 후 고립되었던 미사지구가 강남권과 20분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대비 수배가 뛰어올랐습니다. 셋째, 공주 제2금강교입니다. 세종시 인근 공주시 역시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할 제2금강교를 2026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공주 원도심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지가가 반등하는 효과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의 신설 교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되었던 강남과 강북 상권이 하나로 통합되며 그 시너지 효과는 고스란히 3생활권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치 측면과 수혜 지역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생활권의 대평, 보람, 소담동은 시청, 교육청 등 행정 기능이 밀집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공원과 국회 예정지로 가려면 햇무리교로 크게 돌아가야 하는 교통의 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신설 교량은 이 장벽을 허뭅니다. 3생활권 거주자는 이제 앞마당처럼 중앙공원과 수목원을 이용하고 국회의 풍부한 고급 일자리 수요를 수용하는 직주 근접의 핵심지가 됩니다. 특히 수변 상권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리를 통해 국회 방문객들이 손쉽게 3생활권의 식당과 상업시설로 유입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세종시 남부권의 경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입니다. 다리남단 진입로와 가장 인접한 이 단지들은 신설 교량 완공 시 국회 세종이사당 정문까지 차로 2분, 자전거로 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리얼 직주 근접 단지가 됩니다. 현재 햇무리교 정체로 인해 출근길에 겪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국회 고위 공무원 및 보좌진들의 최우선 선호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소담동 세샘마을 3, 4단지와 9단지입니다. 이곳은 수변 상가와 맞닿아 있어 신설 교량을 통해 유입되는 유동인구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금강 조망권을 확보한 세대의 경우 다리에 화려한 야간 경관까지 더해지며 영구 조망 프리미엄에 교통 프리미엄이 중첩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평동은 세종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과 신설 교량 사이에서 일종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넘어오는 인구와 국회로 향하는 인구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상업적 가치와 주거 편의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독특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이야기입니다. 호재를 아는 것과 그 호재로 수익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종시 금강 신설 교량이라는 거대 인프라 호재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투자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부동산 백과사전이 제안하는 3단계의 투자 전략입니다. 첫째, 부동산의 가치는 그 지역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회 세종이사당이 들어서면 약 5,000명 이상의 국회 사무처 직원, 보좌진, 언론인이 유입됩니다. 이들은 고소득 전문 직군이며 주거지를 선택할 때 편의성과 품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설 교량은 3생활권을 국회와 한 울타리로 묶어줍니다. 특히 대평동의 학군지와 보람동의 행정 중심 입지는 이들의 전세 및 매수 수요를 1순위로 흡수할 곳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3생활권의 중대형 평수를 주목하십시오.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보좌진을 겨냥한 소형 오피스텔보다는 가족 단위 실거주가 가능한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가 향후 국회 프리미엄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는 그동안 2생활권의 나성동, 세롬동이 대장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설 교량이 완공되면 3생활권과 국회 예정지 사이의 시간 장벽이 무너집니다. 현재 2생활권과 3생활권 사이에 형성된 가격 격차, 즉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다리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갭 메우기입니다. 2생활권의 높은 가격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3생활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담동 세샘마을처럼 금강 조망권과 신설, 교량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곳은 2생활권 대장주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입니다. 세종시 상가는 그동안 높은 공실률로 외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설 교량은 상권의 흐름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는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미팅과 회식 수요는 국회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바로 연결되는 삼생활권 수변 상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세종의 정치 경제 사교의 장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지금 공실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수변 1층 상가나 조망, 좋은 상층부 상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저점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교량 건설은 국가 정책과 예산에 따라 공사기간이 1, 2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리한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겸하거나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설 교량뿐만 아니라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개통, 대전, 세종광역철도 등의 교통 호재들이 이 다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호재가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골든존입니다. 2032년까지의 긴 여정 속에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환경단체와의 협의, 공사 중 소음 대책, 그리고 예산 집행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행정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확정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계획이 발표된 지금이 1차, 착공에 들어가는 2028년이 2차, 그리고 완공을 앞둔 2031년이 마지막 3차 급등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첫 번째 계단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리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과 내일을 잇는 약속입니다. 금강 위에 놓일 8번째 기적은 막혔던 세종의 숨통을 틔워주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삼생활권의 가치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이정표로 세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 교량 건설 소식을 저희 부동산 백과사전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설계와 미래 가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